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독교연합신문 이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의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헌재 판결이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일단 대체 복무가 마련될 전망인 거죠? 네, 헌법재판소가 지난 28일에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병역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판결을 하면서도요. 동시에 이들이 요구해온 대체 복무의 길은 마련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실상 병역 거부를 인정해주는 반쪽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병역 거부를 인정할 수는 없지만 대체 복무를 하는 제도를 만들어놔야 한다는 것인데요. 국가가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현재의 시각입니다. 네. 이에 따라서 정부는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또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군 복무보다 더 힘들게 좀 마련해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상 오늘부터라고 보도가 됐는데요.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입영이 대체복무제 마련까지 잠정 연기가 됐기 때문에 오늘부터 고발이나 기소는 없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지금 한반도가 훈풍 분위기라고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분단 국가고요. 또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반드시 병역을 그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사실 그 군대 가기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판결이 사실은 그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실제로 대체복무제를 시행할 경우에 군입대를 거부할 수 있는 종교로 개종할 의향이 있냐 이런 예. 질문에 19세에서 29세, 29 그 입영 대상 청년들이 그렇다라고 답한 비율이 예, 한 네. 21% 정도 되는 네, 걸로 알고 있어요. 21% 정도 예. 됐고요. 실제로 대체복무가 군복무보다 좀 편하다 이런 경험담이 나오게 되면 개종 인구는 더 많아질 수 있겠죠. 예. 또 그러나 인터넷상에는 여전히 대체복무 반대나 병역 기피 비판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데 한국교회 언론에는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말 자체가 그러면 그동안 국방의 의무를 한 사람들은 비양심적이냐 이렇게 구분이 되니까 종교적 신념 혹은 특정 종교 교리에 의한 병역 거부 이렇게 표현해달라 이런 목소리도 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도 잇따르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얼마나 되나요? 네, 꽤 많은데요. 2006년 이후에 한 10년 정도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다가 처벌받은 사람이 한 5,200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매년 한 500에서 600명 정도는 병역 거부로 처벌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제 병역을 거부하게 되면 일단 그 형법에 지금 처벌을 받는데요. 입영 후에 집총을 거부하면 항명으로 간주가 돼서 군형법에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입영 자체를 거부하면 민간법에 적용을 받아서 관행적으로 지금 현재 1년 6개월 선고를 받는데 군복무보다 짧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주로 여호와의 증인이 신앙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데 아마 연세드신 분들은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2001년에 오태양 씨 병역 거부 사건이라고 있었는데 이분은 불교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일반인이 병역 거부하는 첫 사례가 됐고 이후에 일반적인 이유로 양심상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1950년 한국전쟁이 끝나고 군복무가 의무화된 이후에 양심적 병역 거부로 인한 수감자가 여호와의 증인이 한 18,000명이 넘고요. 오태양 씨와 같은 비종교적인 거부자가 65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또 이제 대체복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뜨거운 어떤 이슈로 또 떠오르고 있는데 대체복무제를 추진한다. 사실 이게 처음 문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내려진 이 법원 판결 그리고 또 이번 또 현재 그 헌재가 내렸던 이 결정까지 어떤 좀 과정을 짚어왔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1950년 전쟁이 끝나고 2000년까지 한 50년 동안은 여호와의 증인도 일단 군대에 소집이 나오면 갔습니다. 가고 그 안에서 이제 집총을 거부하고 훈련을 거부하다 보니까 군형법상 아까 말씀드린 항명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항명죄로 처벌을 받으면 3년 동안을 군 감옥에 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2001년부터 이제 패턴을 바꾸게 되는 거죠. 입영 자체를 거부하면 민간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처벌을. 또 짧기도 하고요. 그래서 민간법정에서는 입영 기피죄로 재판을 해서 형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6개월로 짧아지게 됩니다. 이 판결이 2001년에 이제 처음 나오게 되고요. 이후에 2002년에 서울 남부지법에서 헌재에다가 병역법이 위헌이 아닌지 좀 심판해달라 이렇게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4년에 서울 남부지법에서 마찬가지로 병역 거부에 대해서 첫 무죄 판결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양심의 자유와 국가안보의 갈등을 해소하고 좀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라. 그래서 국회에 법 제정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도 2005년에 국회와 국방부에 대체복무제를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예. 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라면 이 대체복무제에 대한 입법 추진이 꽤 오래전부터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네요. 네,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국방부가 이미 2007년에 병역 이행 관련 소수자의 사회복무제 편입 추진 방안 이런 방안을 내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체복무에 대한 방안으로 24시간 동안 근접 보호가 필요한 치매 노인이나 아니면 중증 장애인을 아예 곁에서 지키는 그런 사회복지 분야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일을 시켜라. 또 출퇴근 없이 해당 복무시설에서 합숙하면서 현역 병의 한 2배 정도는 일을 해야 되지 않냐. 또 철저하게 관리해서 제도를 악용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방안을 내놨었는데요. 이미 연구가 됐었는데 당시 여론조사에서 대체복무제 반대 여론이 한 68.2%, 70% 정도 되고 찬성이 한 29% 정도 나오니까 당시 정부가 국민적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서 제도 도입을 무산시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법원에서 1심과 2심 번갈아 가면서 무죄라는 판결이 나오자 다시 헌재 합헌 여부를 판단해달라 이런 요청이 나온 것이죠. 네, 잘 들었습니다. 개인의 양심에 따라 군복무를 거부하겠다. 대한민국의 대부분 남성이라면 그동안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해왔습니다. 유일한 분단 국가인 한반도의 현실 속에서 국방의 의무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논란은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현주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